자,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이에요. 이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요. 자, 이거 천리장성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물어보면 압록강에서부터 동해안의 도련포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천리장성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행정구역은 어떻게 떨어지게 되냐면 5도 양계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요렇게 일반 행정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국경지역에 양계가 있어요. 북계, 동계, 5도, 양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역시 여러분 이거 시험도 이렇게 나온다고요. 고려의 지방행정조직, 조선의 지방행정조직. 조선의 지방행정조직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그 라면 때문에 아마 아실걸요? 그 비빔면 있잖아요. 앞에 뭐 붙어요? 8도. 조선은 8도예요. 그래서 이 조선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원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원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지역이 이제 없어요. 그냥 8도 체제로 다 들어갑니다. 포함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려 시기 때 12목을 행정구역을 나눠가지고 여기다가 지방관을 파견한다라고 했을 때 왕 누구다? 이거 누가 건의했죠? 세승로, 그쵸? 그래서 요거 시기적으로 성종 시기 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방관이 파견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삼경제도, 개경을 비롯한 이런 수도들 더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경이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초부터 북진 정책이라고 하는 방향성 아래에 어디를 더 강조했다? 여기를 강조했다. 서경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거를 또 보완해주기 위해서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쪽 경주 지역에다가 동경을 하나 더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게 되면 어느 지역이 명당이라고 하면서 뜨냐면 이게 이제 조선으로 넘어갈 무렵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급부상해요. 어딜까요? 서울이겠죠. 서울, 한양. 그래서 그게 이제 남경이 또 나중에는 떠요. 처음엔 여기였다가 여기까지 포함해서 삼경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남경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 보겠습니다. 자, 행정조직에서 누가 지방관으로 파견됐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5도하고 양계인데 이 5도를 이끄는 말하자면 도지사를 보는 거예요. 도지사. 그럼 여기에 이제 일반 행정구역에서 파견되는 도지사는 누구냐면 안찰사가 파견이 됩니다. 이거를 조선의 8도에 파견되는 지방관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관찰사라고 해요. 고려는 안찰사예요. 조선은 관찰사예요. 근데 요게 만약에 고려 시기 때 관찰사가 파견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안찰사가 파견이 됩니다. 조금 달라요. 고려의 이 안찰사는요. 여기에 상주하지 않아요. 머무르지 않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 관찰사는요, 머물러요. 그래서 굉장히 기능이 오히려 이들의 권력이 더 셉니다. 자, 그 다음에 양계에는요, 군사적 행정구역이죠. 여기엔 누가 파견이 되냐면 병마사가 파견된다. 근데 여기는 군사적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저기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주해서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병마사는 파견해서 항상 상주해서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개경 주변에 있는 주변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경기예요. 우리 지금의 경기는 어딘 거예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부잖아요. 자, 근데 참고로 여러분 고려 시기 때 개경을 주변으로 하는 경기는 5도 안에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 안 돼요. 여기는 경기도가 아니에요. 경기도가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은 도 안에 편제가 되어 있죠. 경기도. 근데 이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려시대는. 자,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5도 양계. 이 5도 양계 경기가 있고 큰 틀에서 이 5도 양계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하부 구조인 주군현이라고 하는 맨 밑에 이 하부 구조를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행정구역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그 행정구역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다리로서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수관.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행정구조가 특별한 행정구역입니다. 요게 삼경.
삼경, 사도호부, 팔목. 요거 더 해보세요. 몇 개예요? 12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12목을 설치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조금 행정구역이 분화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좀 특수한 행정구역, 삼경, 별도로 마련되고, 사도부, 팔목,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하부 행정구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삼경은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경 중요시 했고요. 개경은 수도죠. 그 다음에 어디를 중요시 했다? 서경을 중요시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이 경주 지역의 중요성을 두다가요. 나중에 문종 무렵의 시기 때 가게 되면 어디를 중요시한다? 서울. 조선으로 치게 되면 한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남경으로 주도권이 옮겨지게 됩니다. 풍수지리설에서 저희가 입지가 되게 좋다. 이제 이런 어떤 남경 길지설이 떠요. 고려 말에. 그래서 풍수지리설의 영향.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부행정구역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주군, 현, 속현.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뭐 동작구, 그 다음에 뭐 노량진동, 흑석동 이런 식으로 하부행정구역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행정구역이 쭉쭉쭉쭉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주군, 현마다 이제 파견되는 자사, 뭐 현령 이런 관리들이 쭉 파견이 되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오도 양계 하부 구조에는 주인이 되는 현과 이 주인이 되는 현이 이끌고 있는 속해 있는 현들이 있어요. 주인이 되는 현과 속해 있는 속현들이 있는데 이 주인이 되는 현에는 지방관이 파견이 됩니다. 근데 이 속해 있는 현들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고려라고 하는 시대는 아직은 이런 통제 시스템이 아주 하부 행정구역까지 미치지를 못해가지고 이 주현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뭐가 더 많다? 속현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행정구역 체제가 완비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요 속현, 지방관 파견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저 지역은 누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냐면 향리. 자, 향리가 누구다? 지방 호족. 얘네들이 주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는 향리가 힘이 세요. 근데 보세요. 이게 조선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없어져요. 즉 조선으로 가게 되면 전부 다 뭐다? 지방관이 파견된다. 전부 다 지방관이 파견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가 없어요. 그러면 향리의 힘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죠. 힘이 없어요. 자, 고려는 주현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많다. 넘어옵니다.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려는 특수한 행정구역이라고 해서요. 향, 부곡, 소가 있어요. 근데 이 향, 부곡, 소가 이미 신라 시기 때부터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주로 학계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 향, 부곡, 소는 주로 이제 정복을 했을 때 정복민들이 끝까지 저항하고 항복을 쉽게 하지 않은 그런 민들을 저렇게 별도로다가 편제해가지고 약간의 차별을 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로 이제 향, 부곡 같은 경우는 국가의 국유지의 어떤 토지들을 경작하면서 세금을 많이 내요. 그 다음에 이제 소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물품을 만들어가지고 국가에다가 납부하는 역할을 해요. 이 소에서. 향, 부곡, 소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향, 부곡, 소 같은 경우도 속현처럼 마찬가지로 굉장히 차별받는 곳이에요. 여기도 지방관은 파견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관리한다? 향리가 관리해요. 향리가 많이 관리를 합니다. 주로 얘네가 이제 힘이 센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 있는 향, 부곡, 소, 민은 얘네들은 존재가 천민일까요? 양민일까요? 양민이에요.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근데 옛날에 제가 이거 배울 때만 해도 저 향부곡 소민은 천민이라고 배웠었어요. 처음에. 근데 바뀌었어요. 학계에서. 굉장히 저 수가 많고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을 살펴보니 저거는 천민일 수가 없다라고 결론이 내려졌어요. 근데 대신에 일반 양민보다는 차별받는 양민일 것이다. 근데 이게 자꾸 시험의 포인트로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그러면 이들이 이제 어떤 차별을 받았느냐? 거의 이들의 어떤 그 대우는 천민 대우였습니다. 일단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었어요. 함부로 이동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과거 응시도 할 수 없었다. 시험 볼 수 없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일반 양민들보다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커요. 조세 부담. 국자감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렇게 차별받는 양민이지만 얘네들이 신분을 상승하는 어떤 계기들도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망이 망소이의 난이라고, 이게 무신정권 초창기 때 이 망이 망소이의 난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공주에서 일어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명학소에서 일어난 겁니다. 망이 망소이의 난.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물건 만들어서 국가에 세금 엄청나게 많이 납부하는 공주에 있는 명학소에서 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들을 달래느라고 뭐로 승격시켜줬다? 현으로다가 승격을 시켜줍니다. 이런 사례들도 보여지더라. 근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향부곡소나 그 다음에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 같은 경우는 시기가 점점 지나가면서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들의 행정구역은 뭐로 바뀌게 되냐면 면리제로 바뀌어요. 제일 하부 단위는 면리제. 그래서 전부 다 뭐가 파견된다? 지방간은 다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통제가 완전히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예요. 어느 시기 때 가게 되면? 조선 시기 때 가게 되면. 자, 여기까지 할게요.